안녕하세요. 걸어가는 길 원동미입니다. 이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쉽고 안타까운,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나누는 곳입니다.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든지 좋아요.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. 제목, 그만 긁어라 구멍 뚫린다. 새벽 1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보며 많이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여유롭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차창 밖에는 여전히 비가 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는 4월에 눈이 온다며 3월에 눈 오는 건 봤는데 4월에 웬일이냐고 했습니다. 그것도 진눈깨비가 아닌 눈이 펑펑 온다는 것이었어요. 그러고 보니 차창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아래 가는 비가 아닌 작은 솜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었어요. 정말 신기했습니다. 4월의 눈이라니. 하지만 4월의 그 눈이 참 멋스럽게 보입니다. 언제 아내와 함께 눈 오는 밤길을 걸어봤나. 까마득한 게 정말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. 그때 변함없이 핸드폰 음악 소리가 들렸고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. 핸드폰 너머에선 아내가 좋아하는 허스키한 듯한 편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조심히 가라고. 예쁜 딸도 왔는데 인사도 못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. 아내는 말 끝에 아이가 가끔 술을 먹으면 집을 어떻게 왔는지 모를 정도라며 속상하다고 했고, 핸드폰 너머 편안한 목소리 주인공인 친구는 뭘 걱정하냐며 괜찮다고, 좀 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. 아내는 줄이면 안 된다고, 끊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, 그 친구는 술도 음식인데 왜 끊냐고 말하면서 음식을 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. 저는 그 말에 너무 반가워 아내의 친구 이름을 부르며 너무 고맙다고, 역시 뭘 아시는 분이라며 사랑합니다 하고는 크게 소리내서 웃었습니다. 그 순간 차 안은 함께 앉아 수다를 떨듯 시끌시끌해졌고 서로의 안전 운전을 말하며 끊었습니다. 저는 아내에게 늦긴 했지만 집에 가서 감자탕을 시켜 먹자고 했고, 아내는 그러자며 오래전 어느 가을 어린아이들과 첫 감자탕 먹던 생각이 난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. 아내는 감자탕을 못 먹었었는데 저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 친구들과 자주 가다 보니 조금씩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임신 중에는 너무 고맙게도 입덧하는 중에 감자탕을 찾았습니다. 물론 먹고 돌아서면 바가지에 그대로 다 뱉어내긴 했지만요.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감자탕을 좋아했습니다. 오래전 그날 늦은 가을 아이들을 데리고 감자탕 집을 처음 갔습니다. 그곳은 한 귀퉁이에 제법 큰 놀이방이 있었습니다. 아이들은 그 감자탕 집을 좋아했고 저희는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놀이방에서 천천히 놀게 했습니다. 그 시간이 저희 부부는 황금 같은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. 속까지 시원해지는 술 한 잔과 함께요. 아이들은 놀다가도 배가 꺼지면 와서 한 번씩 먹고 갔습니다. 식사가 끝날 쯤 감자탕이 남으면 저희는 서로 얼굴을 보며 무언의 질문과 답을 전했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께 포장이 되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된다고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감자탕을 정성껏 포장해 놓았습니다.
저희는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밥 3개를 볶아달라고 했습니다. 사장님은 참기름도 듬뿍, 깨도 듬뿍 넣어 널찍한 냄비에 얇게 펴고서는 가스불을 줄여주었습니다. 저는 타닥타닥 밥이 누른 소리가 나면 아이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고 밥그릇에 나누어 한 수저 한 수저 담아주었습니다. 널찍한 냄비에 적당히 탄 누룽지는 서로서 침을 삼키며 누구를 먼저 줄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저는 웃으며 2 아이들에게 누룽지를 한 수저씩 더 담아주었고 바닥에 안 떨어지는 누룽지를 긁기 위해 숟가락에서 쇠맛이 날 정도로 팍팍 긁기 시작했습니다. 냄비 위쪽 테두리에 살짝 붙은 것까지 긁느라 검지손가락은 빨개졌습니다. 그때 여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그만 긁으라고 냄비 다 뚫어진다며 짓궂은 표정을 지었습니다. 저는 멋쩍게 웃으며 들고 있던 수저를 싹 긁어먹고는 일어섰습니다. 나갈 때쯤 포장한 거라며 검은 봉지를 주는데 묵직했습니다. 집에 가서 보니 그 봉지에는 감자탕 뼈와 시래기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. 그 후로도 감자탕 집에 가서 남은 것을 포장하면 검은 봉지에는 먹은 만큼 양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. 한참 후 사장님과 친해진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장님 부부는 저희 가족을 보면서 가끔 와서 꼭 작은 거 하나 시켜놓고 내 식구가 국물까지 먹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맛있게 냄비를 긁어가며 먹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다고 했습니다. 밥 공기 한 그릇도 안 되는 양을 꼭 포장해달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포장 봉지가 너무 작아 국물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엔 시래기를 넣고 뭔가 아쉬워 뼈를 넣다 보면 그만 저희가 시킨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저희의 따뜻한 형님이 되고 부모가 되어주고 계십니다. 지금도 감자탕을 아내가 보글보글 끓여주면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 소주잔을 기울이며 오래전 그 추억 속의 맛을 찾기도 합니다. 그날 눈도 오고 비도 오는 밤, 아니 새벽.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감자탕을 먹으며 그때 사장님 부부 이야기로 새벽을 맞았습니다. 여름엔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같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 같은 형님, 형수님. 항상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어느 날 간디와 일행은 기차 여행 중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기차가 막 떠나려 했고 간디는 급히 승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때 아차 하는 순간에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으로 떨어졌고 간디는 신발 한 짝을 줍지 못했습니다. 그때 간디는 신고 있던 나머지 한 짝을 벗어 던졌습니다. 그 모습을 본 수행원은 왜 신발을 버리시냐고 하니 간디는 방금 떠나온 기차역을 바라보며 이왕이면 신발 한 켤레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좋겠군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.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. 간디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